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자치당 최용성이고요. 오늘은 의대 정원과 월급의 정의론, 연봉의 정의론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 그, 먼저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덕윤리 차원에서 봤을 때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든지 이런 고려해가지고 일단 극단적인 상황 이전에 월급이고 간에 의사들한테 어떤 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는 등윤리를 가져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또 이제 권리론 차원에서 생명권과 이 국민의 건강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개인의 생명권을 이제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런 어떤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의대 전문가 가지고 이제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라이트 니브의 어떤 정의론을 좀 생각해 봤는데 라이트 니브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정의론의 규범 이전에 사람들은 권력을 고려한다는 걸 해요. 그래서 이제 집단이 더 이제 약간 더 권력을 가질수록 부패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이해 갈등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더욱더 집단 이기적 형태로 드러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라이트 니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익 집단 중에서 힘이 센 것이 이제 의사협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사협회의 담론들은 권력이 굉장히 센 집단의 담론이기 때문에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약자들의 어떤 생존권 차원에서의 어떤 단, 단체 행동보다도 사실 의사협회가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단체 행동을 불사하겠다고 이렇게 겁박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오면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조금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롤스의 정의론을 봤을 때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롤스는 사실 약자에게 이익이 대단해서 불평등 용인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의사들은 너무나 사약제에게 이익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이제 수익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뭐 돈 잘 버는 성형외과, 돈 잘 버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이쪽은 너무나 이제 많은 돈을 벌여들이고 있고 어떤 굉장히 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성형외과, 피부과는 생명이나 건강 집중 관련이 없는 과인데 비급여 진료 수익 등에 있어서 불로소득으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는 특별히 이제 어떻게 했든지 사회학자의 이익이 되도 않는데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한다 생각하고 어, 그 외에 뭐냐면은 에, 일반 의사들 월급도 한 보통 사람들 6,800 정도 되니까 조금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어, 이게 쉽지는 않지만 좀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해야 되고 사실 로스쿨을 도입할 때도 변호사 수를 대폭 이제 이제 늘렸고 그때 이제 국민이 법률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던 거 생각할 때 지금 가능한 이 의사의 전체적인 수입을 좀 줄여들어 가지고 의사들이 에, 조금 에, 그
너무나 많은 그 수입을 가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좀 정의롭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이제 공리주 입장에 봤을 때는요, 공리주 입장에 봤을 때는 또 의대의 그 월급들이 좀 줄어들었대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서 굉장히 그 연구 역량이 뛰어난 그런 어떤 자연과학자들이 연봉이 그리 높지 않아요. 특별히 그 정년 정도 돼야지 한 1억 조금 넘을까 말까한데, 지금 뭐냐면은 의사들은 한 40대 정도만 되더라도 그런 그 뭐냐 자연과학자의 연봉 3배 이상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은 자연과학이나 과학기술 쪽에 인재들이 안 모이고, 사실 부가가치가 의사들보다 자연과학도들이 훨씬 많이 생기는데, 우리나라 그 국부랄까 과학 발전과 경제 발전이 굉장히 이제 더디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공리 입장에서는 가능한 어떤 지금 이제 고민해야 할 것이 뭐냐, 의대 정원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자들이 임금을 올려서 그쪽으로 인재가 몰릴 수 있도록 우리가 국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의사 공급을 늘리면 인건비를 좀 감수해서 치료비 절감으로 가는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리주 입장으로 가능한 의대 쪽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안 모이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부가가치 이런 쪽도 있지만 이제 인재개발 차원에서 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사실은 이제 그 의사가 되는 데 있어서는 있잖아요. 굉장히 탁월한 어떤 그 어떤 학문적 역량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의료 쪽에서도 의료 학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난 어떤 사람들 필요 있지만, 어, 실제 의사들은 의료 기술인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의사는 굉장히 기술자가 그렇게 해서는 훈련과 실습, 반복 연습 통해서 어떤 그런 어떤 굉장한 기술을 가진 의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뭐 법대도 마찬가지지만 의사들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 필요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뛰어난 의사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학문적 역량보다도 훈련과 실습해가지고 이제 수술 기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 물론 의료 쪽에서도 굉장히 창조적인 어떤 인재들이 의학이나 기초과학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역량이 있는 사람 필요하지만, 거의 대부분 의사들 그렇게까지 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법대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학문적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뭐냐면은 의대 쪽 말고 어떤 자연계 쪽도 인문 쪽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의술은 학문이 아니고 사실은 기술적 차원이 강하기 때문에 1% 안에는 드는 학생들이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 그리고 굉장히 인문 쪽에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인문 예술 쪽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전국 1등 하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너무 의대 쪽에 몰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나라 이런 굉장히 손실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 대학을 차트하면서까지 의대를 지금 가는 것은 우리나라를 좀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공리주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의대 이렇게 인구를 낮춰야 되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의대 쪽에서 이렇게 계속 이제 급박하면서 이제 이제 의대 정원을 갖다가 이제 정원을 반대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의대 정원을 하는데 일단 이 부분부터 하고요. 올해는 좀 작게 정원하더라고요. 한 2,000명이 아니고 조금 정원하고, 다음에는 더 많이 이제 정원하는 걸로 하되, 이 정원 수 가지고는 의사 집단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시민민주통해서 계속 진짜
필요한 어떤 그런 그 정원 그 명수 얼마 정도를 갖다가 시민민주주의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한 번 말씀하는 의사소통 합리성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인제 쪼끔 더 음 뭐 올해는 쪼끔만 하고 사실은 한 2,000명 정도 생각하지만 쪼끔 더 심의가 필요하다 하면은 국민들과 또 전문가 집단을 다 해서 의사소통 합리성을 제고하면서 인제 사실은 인제 의료 정원의 이제 명수들을 정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의대 정원과 본 것 그리고 정의론 차원에서 지역자치단의 최용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